2021년 목주토성 발굴조사는 북문지 안쪽에 삼국시대 회자형 교차로 안에 시설된 목각집수지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생활유구 집중구역의 고구려 생활면 하층의 백제 생활면의 유구 분포 양상, 그리고 삼국시대 이지구의 도로 구조와 시기별 도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삼국시대 집수지는 회자형 교차로 안쪽에 사방 14m의 정방형으로 축조되었습니다. 축조 기법은 목판을 대고 그 안쪽을 흙으로 다져 벽체를 축조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작년도 조사에서 벽체의 상층부에 1.9m에서 2.6m 사이로 일정한 간격으로 벽체에 박힌 횡장목과 종장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 이 집수지의 축조와 사용 주체는 고구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수지에 대한 조사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는 1구역과 3구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구역에 대한 조사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수지 내부는 크게 2개의 층군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층군까지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 3층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층군은 집수지 폐기 이후에 인위적으로 매몰된 층으로 파악되고 있고, 3층군은 집수지가 폐기된 이후 자연적으로 물에 의해 퇴적된 수성 퇴적층으로 1cm 단위로 조민하게 라미나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구역 3층군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양한 목재 유물, 특히 가공 목기들이 많이 추토되었고, 또 조개 껍데기, 동물뼈 등 유기물들이 많이 추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 2층군 상부에서 확인된 대형 목재가 3층군 바닥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전체 길이는 4.5m입니다. 이 목재는 2구역의 수직목과 5m 간격으로 대칭되어 있고, 다시 이 목재는 3구역과 5m의 간격으로 대칭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아마도 지붕시설과 관련된 목재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3구역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구역의 경우도 집수지 내부는 2개의 층군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층군의 경우에는 10cm 내외의 두께의 점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지 폐기 이후에 인위적인 매몰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의 3층군은 집수지 폐기 이후에 자연적인 수성 퇴적층으로 1cm 내외의 점토층이 수평상의 라미나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3층군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는데, 3층군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재 유물과 조개 껍질, 동물뼈들이 추토되었는데, 특히 유물이 집중 추토되는 층은 3-4층과 5층에서 추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층 아래에서는 바닥면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20cm 정도의 두께로 자갈을 다져서 시설한 양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목재가 확인되었는데, 공교롭게도 1구역에서 확인된 목재와 같이 4.5m의 길이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목재는 도구로 가공한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1.5m 간격으로 방형에 홈을 내고 여기에 작은
가공된 나무를 끼워서 결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목재는 1구역의 목재와 더불어 집수지의 지붕시설과 관련된 목재가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4.5m의 대형 목재는 수직목의 아랫부분과 연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수직목은 대형 목재를 지지하기 위한 용도로 추정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생활유구 집중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유구 집중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단계에 해당하는 수열, 주거지, 군립주 건물지, 초석 건물지 등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조사를 통해서 고구려 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고구려 문화층의 일부를 하강함으로써 백제 문화층을 노출시키고 백제 유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제 유구에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군립주 건물지, 수열 등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생활유구 집중구역의 층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통일신라 시대 대지 조성층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고구려 시대 대지 조성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으로 짚고 있는 이 부분은 백제 사람들이 밟고 다니던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백제시대 수열 유구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구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구는 삼국시대 도로의 구조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여기에 보시는 부분이 삼국시대 남북도로로 폭 10m와 그 옆에 남동변으로 축구 1m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점은 남북도로와 동서도로의 교차 지점으로 1지구에서 확인된 회전교차로에서는 약 40m 거리가 됩니다. 네, 이 도로가 남북도로인데, 남북도로는 고구려가 2차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이 면이 고구려 하층 도로 단계에서 사용된 생활면이고요. 그 위에 고구려 상층 도로 단계에서 사용된 생활면이 토층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서도로는 중앙에 배수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으로 도로의 노면이 확인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로의 북쪽에 위치한 도로는 남쪽에 비해 노면의 높이가 높은 반면 폭은 1.2m 내로 좁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에 있는 도로는 북쪽의 도로와 평행하지만 높이가 낮고 폭은 4.2에서 5m로 더 넓습니다. 네, 동서도로의 단면 조사 결과 백제도로 위에 한 차례 성토하여 고구려 도로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 토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백제도로의 남쪽 면을 고구려가 커트한 다음 그 위에 성토를 하여서 도로를 수축하여 사용을 하였고, 그 위에 통일신라가 한 차례 더 수축을 하여서 사용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동서도로 남변에 설치한 피트 부분입니다. 고구려의 생활면 아래에서 백제에 해당되는 구상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폭은 6.7m이고 깊이는 현재 확인된 것만 1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백제 구상유구 안에서는 고구려가 점토와 모래를 반복해서 성토를 해두고 생활면을 조성한 양상이 확인됩니다. 고구려 생활면 위로 통일신라가 성토대지를 조성해 다시 활용한 양상이 확인됩니다. 백제 하층 도로의 양상과 시기별 도로의 사용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트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맨 아래에서는 백제 초축 도로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면은 매우 단단히 조성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자갈을 포장한 면이 확인됩니다. 그 위로는 회색 점토와 갈색 모래층을 번갈아 성토하여 조성한 생활면이 확인됩니다. 이 생활면은 백제 초축도로 이후의 생활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그 위로 고구려가 성토하여 생활면으로 사용한 모습이 2개의 층으로 확인되는데, 아래는 고구려 하층 도로 단계에 해당되며 그 이후 다시 고구려가 성토하여 사용한 면으로 추정됩니다. 그 위에서 통일신라 시대 면과 그리고 조선시대 면이 확인됩니다. 2021년 몽촌토성 국문지 안쪽 공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집수지의 축조 및 사용 시기가 보다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고구려 생활면 하층에 백제 생활면의 토지 이용 양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구의 삼국시대 도로에서는 도로의 구조와 시기별 수계축 양상이 보다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몽촌토성 발굴조사단에서는 집수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집수지의 정확한 축조 기법과 그리고 집수지와 도로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와 연결된 중심 건물지 및 성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몽촌토성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몽촌토성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현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몽촌토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몽촌토성이 최근에 한성비지박물관에 의해서 전면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80년대 초창기 발굴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참 감개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당시 발굴은 지금 발굴하고 좀 성격이 달랐지요. 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년 올림픽하고 관계가 돼서 몽촌토성을 보존하고 정비복원할 계획이 세워졌고, 1983년에는 보존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시굴이 84년, 85년, 87년, 88년, 89년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정식 보고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보고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성비지박물관에 의해서 어제 연차 정밀 발굴이 이루어져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구자로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성과들은 적지 않지만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추려본다면은, 첫 번째는 몽촌토성의 발굴을 통해서 백제 한성시대 도성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87년 이병도 박사께서 몽촌토성을 하남유래성으로 비정한 이후 그렇게 판단하는 연구자들이 많았는데, 1990년대 말이죠. 풍납토성이 발굴이 되면서 몽촌토성이 풍납토성하고 함께 한성기 백제 도성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양성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발굴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둘째는 그 계로왕대에 홍수들이 많이 나서 무덤을 새로 수집을 하고 사성의 동쪽에서 숭산의 북쪽까지 제방을 쌓았다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래층 보면은 백제 1층, 2층이 나눠지면서 그 사이 간층이 상당한 두께의 물태적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당시의 그 홍수 피해 상황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자면은 이제 고구려 남정 이후 백제는 웅진에서 이제 사비로 전도를 하는데, 한강유역이 신라에 편입되기 전에 아마 무령왕대 정도의 이 지역을 백제가 일시적으로 탈환했던 그런 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고구려층에서 함께 나오는 사비기 토기들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을 입증해주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연차 발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먼저 그 몽촌토성 내부에 뭐 왕이 상주하지는 않았겠지만 왕을 비롯한 최고 지배 세력들의 거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 출토된 기와들을 보면 아마 와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을 찾아내는 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발굴을 해서 한성기 백제 건국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특히 몽촌토성의 축조 시기, 그리고 축조 방법, 이런 것들도 여전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풍납동 토성보다 먼저 축조가 됐는지, 북납동 토성보다 더 늦게 축조가 됐는지, 여기에 따라서 백제 건국 과정을 해석하는데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몽촌토송에서는 저수지라던가 아니면 집수시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동물 유전체, 식물 유전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썩고 없어져서 고고학 유적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다행히 몽촌토송에서는 이 물이 많은 그런 습기가 많은 그 저수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다행히 여기서 많은 식물 유전체와 동물 유전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물 유전체와 동물 유전체는 당시에 어떤 식물이 살았고 어떤 동물이 살았는지를 통해서 그 당시 환경이 어땠는지, 백제 시대라고 하더라도 지금하고 환경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식물과 동물을 먹었는지, 이 몽촌토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살던 또 그런 거주지, 일반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식재료를 얼마나 먼 곳에서 특별히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식생활에도 이용됐지만 또 제사라던가 이런 의례 생활에도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몽촌토성에서 나온 식물과 동물을 보면 그 당시로서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기 힘들었던 말이라던가 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복숭아 씨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먼 바다에서 온 조개, 물고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냥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던 그런 식물이나 동물보다는 조금 더 어떤 위계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제사에도 사용되었던 그런 식물 동물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생활상도 그렇고 어떤 사회상이라던가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종교라던가 의례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시 송파구 몽촌토성 발굴 현장을 볼 때마다 참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80년대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발굴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유적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팀을 갖추고 충분한 시간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을 갖추고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고대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촌토성 자체의 의미가 꼭 백제왕성이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후에 고구려 신라가 점유하고 그리고 많은 기와 토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물의 뼈, 그 다음에 식물 유체, 그 다음에 목기 이런 등등 중요한 유물이 나와서 우리는 삼국시대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역시 발굴조사는 전략을 갖추고 충분한 기술과 시간, 재원을 갖추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